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인생의 황혼기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교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70세가 넘으면 자녀들에게 절대로 이런 것들을 주지 마세요. 특히 경제적 지원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족 간의 유대는 종종 현실의 압박에 시험받곤 합니다. 오늘 저는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부모의 사랑과 기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자녀를 키우고 지원하는데 평생을 바친 후 노년기에 잊혀지고 감사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박 선생님과 그의 아내는 한때 아들들에게 최고의 출발을 주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헌신적인 부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부모의 사랑이 무한하더라도 때로는 변화하는 가족 역학에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경제적 독립과 자존심의 중요성, 그리고 가족관계의 복잡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 봅시다. 자, 이제 박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고 노후의 자녀와의 관계와 재정관리에 대한 지혜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더 많은 인생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아요. 1. 박 선생님의 이야기.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 동네의 박 선생님입니다. 박 선생님과 그의 아내는 예전에 공무원으로 일하셨고 좋은 월급을 받으며 상당한 저축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두 분 모두 은퇴하셨는데 매달 받으시는 연금이 합쳐서 500만 원이 넘습니다. 상당히 넉넉한 금액이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은퇴 이후 자녀들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많은 이웃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기꺼이 돈을 주려고 하는데 이 두 분은 단호하게 거부하시니 말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걸까요? 박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저는 올해 72세입니다. 12년 전에 은퇴했고 제 아내는 저보다 5살 어리며 그녀도 10년 넘게 은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 다 국영기업에서 일했기 때문에 매월 연금이 합쳐서 500만 원을 넘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즐기며 마음껏 여행도 다닐 수 있지요. 우리는 반평생을 열심히 일한 후에 스스로를 억제하지 않습니다. 은퇴는 인생을 즐길 시간이니까요. 박 선생님의 말씀에서 삶의 지혜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자녀가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지만 그것이 의무는 아니지요. 특히 노년기에는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박 선생님 부부처럼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저축한 돈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인색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퇴 후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박 선생님처럼 자신을 위해 소중히 간직하고 계신가요? 인생의 황혼기에는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의 일부이니까요. 2. 박 선생님이 자녀들에게 돈을 주지 않는 이유. 여러분, 다시 박 선생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 선생님과 그의 아내는 편안한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높은 연금으로 매달 자녀들을 지원할 여유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모는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요. 하지만 박 선생님 부부는 그 돈을 자신들을 위해 간직하는 것을 선호하십니다. 그들의 행동은 결코 무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두 아들의 행동을 지켜보았고 그것이 그들을 냉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가난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 잘 압니다. 공직에 들어간 후 생활이 나아졌을 때 우리는 두 아들에게 매우 관심을 기울이고 애정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계를 두었지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지만 불필요한 것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박 선생님의 교육 철학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자녀 사랑은 무조건적인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그들의 성장과 독립을 돕는 지혜로운 지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시면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3. 박 선생님 자녀들의 성공. 박 선생님의 교육 철학 덕분인지 두 아들은 어릴 때부터 항상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학업에서 뛰어났고 명문대학에 입학했으며 졸업 후에는 대도시에서 직장을 얻고 결혼하여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 선생님을 부러워하며 자녀를 잘 키우셨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대도시에서 화이트 칼라 직장인이 되어 자신의 경력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한국 부모들의 전형적인 성공 스토리처럼 보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안정된 직장을 구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 세대가 꿈꿔온 자녀 성공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 박 선생님이 자녀들에게 제공한 지원. 두 아들이 뛰어났지만 박 선생님 부부는 그들의 가정과 경력을 쌓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큰아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그들은 지인의 추천으로 국영기업에서 일하도록 주선했습니다. 그가 결혼했을 때는 새집 계약금으로 약 1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차를 샀을 때는 5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작은 아들의 경우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가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어 졸업 후 취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들여 그를 더 공부시켰습니다. 그는 거의 30세가 될 때까지 안정된 직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른 지방 출신의 여성과 결혼했을 때 그들은 혼수 비용으로 5천만 원 이상을 썼습니다. 게다가 두 형제 모두에게 집을 사주었고 이를 위해 반평생 동안 모은 모든 저축을 사용했습니다. 그 후 두 아들 모두 자녀를 가졌고 박 선생님 부부는 손주들을 돌보기 위해 일찍 은퇴했습니다. 박 선생님의 아내는 50세에 은퇴하여 첫 손자를 돌보았고 박 선생님은 60세에 은퇴하여 막내 손녀를 돌보았습니다. 두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할 때까지 그들은 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두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쳤지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한국의 부모 세대. 그러나 이런 희생이 항상 보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5. 자녀들의 태도에 대한 실망. 박 선생님 부부는 그들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언젠가 자녀들이 그들을 돌봐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효도는 없고 그들에게 의존하려는 욕구만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이 있는 곳에는 가정이 있고 자녀들은 자주 집에 와서 방문해야 하지만 박 선생님의 아들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축제 기간에 거의 집에 올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단 300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 4시간만 운전하면 되는데도 1년에 한 번, 보통 설날에만 집에 왔습니다. 매번 그는 빈손으로 와서 선물을 받고 떠났습니다. 박 선생님은 한 해를 회상합니다. 이웃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방 가득 상품과 선물을 가져왔을 때 우리 큰아들은 매우 인색했습니다. 그는 SUV를 몰고 집에 왔지만 저와 아내에겐 옷 2벌만 가져왔고 설날 선물도 없었습니다. 다른 자녀들이 설날 저녁에 부모에게 세뱃돈을 주는 동안 우리 큰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만이 우리에게 세뱃돈을 줄 만큼 사려 깊었지요. 설이 끝나기 전에 큰아들은 가족을 위해 준비한 설날 상품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해 박 선생님은 아들과 며느리가 너무 한다고 느껴 그들에게 몇 마디 했습니다. 아들은 어차피 두 분 다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많이 드시지도 못하고 집에 두면 낭비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까요? 한평생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냉담한 태도뿐이라면. 6. 건강 문제 발생 시 자녀들의 냉담함. 점차적으로 두 아들의 행동은 박 선생님 부부를 점점 더 냉담하게 만들었습니다. 4년 전 박 선생님의 아내는 골관절염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수술과 치료 비용은 그들이 부담했지만 아내는 아들들이 방문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 모두 마치 전염병을 피하듯 방문을 피했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머니를 방문하는 것이 그들에게 돈이 들 것처럼요. 결국 두 아들은 간단한 전화만 했을 뿐 진정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간단한 수술이었지만 이것이 아내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신체적 고통이 아니라 정서적 고통이었지요. 병원에 있는 동안 다른 환자들은 자녀들이 곁에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만 있었고 이는 꽤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 후 아내가 아직 회복 중일 때 박 선생님은 우연히 넘어져 발이 골절되었습니다. 당시 아내의 등 상태가 좋지 않아 그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두 아들이 와서 그들을 돌봐주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한 명은 일이 바쁘다고 했고 다른 한 명은 몸이 안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 모두 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박 선생님은 돈을 써서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회복 중에 그는 손주들을 통해 큰아들이 가족을 데리고 해변으로 휴가를 갔고 작은 아들은 등산을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은 신체적 고통보다 더 가슴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떤 부모에게도 견디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자녀들의 무관심은 때로는 신체적 고통보다 더 큰 상처를 줍니다. 7. 퇴직금을 자신을 위해 보존하는 결정. 이런 경험을 한 후 박 선생님은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여전히 아들들에게 저축금을 줘야 하는지 묻습니다. 이것이 박 선생님과 그의 아내가 점차 아들들을 포기하게 된 이유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더 이상 노후를 위한 희망을 그들에게 걸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자신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무정하게 대한다면 우리가 미래에 자신을 돌볼 수 없게 되면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돈을 단단히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도 우리 아들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박 선생님 부부는 스스로를 위한 충분한 퇴직 자금을 비축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노년에 자신들을 돌볼 수 없게 된다면 아들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함께 요양원에 갈 것입니다. 비록 요양원에는 가족의 따뜻함과 개인 맞춤형 케어가 부족하지만 박 선생님은 돈으로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아들들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더 편안하고 즐거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결정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후를 위한 존엄성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8. 노년기 자금 관리에 대한 교훈. 어쩌면 박 선생님의 상황은 드문 일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은 종이처럼 얇고 가족 애정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자유와 자기 향유를 추구하며 부모에게 완전히 효도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는 퇴직 저축을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너무 많이는 주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인생의 부침을 경험해야 하며 자녀들은 자신의 시련에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의 능력 안에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노후는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를 위한 안전망을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은퇴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많은 노인들은 은퇴 후 자녀의 손주를 키우는 것을 돕는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젊은이들은 스스로 자녀를 키우기를 선호하며 부모가 돌보도록 하기를 꺼립니다. 손주를 돌볼 수 없다면 은퇴 생활이 지루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 충분하다면 생활이 관리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60세에도 여전히 젊고 앞으로 5서 6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는 어떤 종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유형은 아파트 경비입니다. 많은 아파트 경비원은 은퇴한 노인들입니다. 은퇴했고 건강이 좋다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는 여러 경비원이 은퇴한 시니어들입니다. 그들은 매일 경비실에 앉아 신문을 읽고 누군가 지나갈 때 문을 열기 위해 버튼을 누르는 것을 도와줍니다. 일은 비교적 여유롭습니다. 그러나 경비 일은 보통 야간 근무를 포함하므로 이에 대한 정신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간병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영숙 여사는 52세로 2년 전에 은퇴했으며 월 연금이 150만 원이 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유일한 딸은 아직 석사 과정을 공부 중입니다. 그녀는 노인들을 위한 식사 준비와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취향에 맞게 식사를 준비하고 배달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결국 청소와 병원 동행과 같은 서비스로 확장했습니다. 한 달 이상 지난 후 이영숙 여사는 가족에게 방치된 느낌을 자주 받는 노인들 사이에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동반자 관계와 이해를 갈망했습니다. 노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녀는 공감과 소통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을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작은 카트 한 대를 설치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저축이 있다면 작은 카트를 구입하여 슈퍼마켓이나 쇼핑몰 입구에 카트 한 대를 설치하고 과일이나 간식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의 한 형태이지만 어느 정도 재정적 위험이 따릅니다. 자금이 제한된 은퇴자에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독립성을 즐기고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도해볼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여성들은 남성처럼 경비원으로 일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식당에서 설거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제 이모는 은퇴 후 설거지 일자리를 찾아 레스토랑에서 점심과 저녁 시간 동안 일했고 하루의 나머지 시간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급여는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자리로는 호텔 청소직원 등이 있습니다. 10. 장 여사의 이야기. 노년에 자녀와 함께 살지 말아야 하는 이유. 두 번째 부분. 노년에 자녀와 함께 살지 마세요. 자녀와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은 황혼기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황혼기의 부모는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꿈을 추구해야 할까요? 장 여사, 62세의 어머니를 만나보세요. 그녀는 전통과 사회적 기대에 도전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과 10년간의 고독 후 그녀는 동반자 관계와 돌봄을 바라며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은퇴 생활을 무급 노동과 감사받지 못한 희생의 끝없는 주기로 만든 가혹한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이용당하고 있다는 압도적인 감정에 직면한 장 여사는 가족을 충격에 빠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용기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회복력, 자기 발견, 그리고 행복을 향한 그녀의 강력한 이야기를 살펴보세요. 결국 장 여사는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찾아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자신이 꿈꾸던 은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즐기는 일을 하며 충만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반평생을 아들에게 바쳤으니 이제는 그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그녀에게 의존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년기의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박 선생님과 장 여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독립성, 존엄성, 그리고 자기 가치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노년기는 우리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은퇴 자금을 현명하게 관리하며 건강하고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더 현명한 사랑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기 존중과 독립성의 표현입니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자신의 노년을 위한 계획을 제고하도록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 여사의 이야기가 필요할 때 용기 있게 경계를 설정하도록 힘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을 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면 댓글에 9를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인생의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